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래입니다. 규텐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구매를 취소하도록 안내하면서 소비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위메프에서는 2,000명 내외의 고객이 여행 상품 결제 대금을 환불해 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티몬도 문을 열고 고객 구매 대금 환불에 나섰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지금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금융권과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정말 이 피해를 빨리 수습해야 될 텐데요. 과연 뾰족한 묘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연결해서 방송사법 관련 얘기 들어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이우영 아나운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제가 출근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 아까 오는데 비 오는데 네. 지금 바지가 다 젖어 있어요. 제가 못 간 콘서트 흠뻑 젖지. 네, 다녀오셨네요. 네. 진짜 비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 동남아보다도 이 빗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번 여름이 좀 유달리 좀. 근데 지금은 또 멀쩡해요. 네. 아니 이게 뭐예요 대체? 그러게요. 좀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아는 위쪽에 하늘 쪽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아니 이거 진짜 어제도 밤에 비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30분 정도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혹시 무슨 비 피해 같은 거 없고요? 제가 어제 또 퇴근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휴가 갈 때만 비가 오고 일을 할 때는 비를 피해 다니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비결이 뭐예요? 휴가할 때는 비가 오고 그래서 일할 때는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일을 계속하면은 이렇게 호우가 안 오겠네. 친구들이 이제 날씨 요괴라고 부릅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지난 겨울에 갔던 휴가 때도 심지어 그땐 괌을 갔는데 가족들이랑 괌도 비가 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휴가 가지 말고 이게 계속 돌아다니세요. 비가 좀 온다 그럼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 비 피해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거는 국가와 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거 방송 끝나고 나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 비 안 올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 비가 오지 않을까요? 돌아다닌 곳에. 아니죠. 출근할 때도 비 안 오고 그랬다니까 일을 하는 요 시간에 돌아다니면 비 안 와요. 참 그리고 여러분 정말 비 피해 없으시도록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 정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무섭게 쏟아지는데 오늘도 아까 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 잘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에 또 이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공구사호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할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방통위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오늘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을 했는데요. 별도의 퇴임식은 없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제 오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하고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회 취임을 했는데요. 그간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온 바 있습니다. 자,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정원 5명인데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퇴를 맞은 겁니다.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라 상임위원 지위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후임을 바로 임명할 수 있고요. 후임으로는 지금 조성은 사무처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능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면서 사임 재가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방송뿐 아니라 IT,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 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을 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 건데, 자, 이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도 놀라고 질렸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도한 입법 폭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을 하면서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바로 잡겠습니다. 네. 김현 의원이 발의한 거는 직무대행을 탄핵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네. 김현 의원이 발의한 거는 부위원장도 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발의한 거고,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면 직무대행이면 이 위원장하고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요 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네. 부위원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네. 요렇게 그렇게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통위 사상 초유의 영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한 2달 전이었나요? 9인 공고에 영명이라고 올렸다고 비판을 받은 유튜버들도 있었거든요. 네, 자, 방통위 영인 체제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여당하고 야당의 주장, 여권하고 야당의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이거는 위법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당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각자 어떤 법적 근거를 들이대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뭐냐면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한번 이 판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거 2명 체제가 진짜 위법하냐 안 하느냐를. 근데 양쪽 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시는 여론조사고요. 또 하나는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NBS 조사 있죠. 이 NBS 조사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조사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것이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NBS 조사 이것을 보면
이 정당 지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선 25%가 나왔어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5%고 어제 NBS 조사 36%예요. 다시 말해서 어제 조사나 오늘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한 이거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충 30% 중반 이상이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0%대 중반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됐느냐? 저는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과정이 있습니다만 90% 이상 뭐 계속 이 득표율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중도층이 상당한 좀 의아심을 가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좀 너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하거나 아니면 청문회를 남발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 이유가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선 이준수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뭐 되자마자 탄핵한다.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행위를 한 이후에 그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모르지만 당신 이렇게 생각하고 탄핵 주장하지는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말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대면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입장 표명한 적 없고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 뵙게 돼서 송구하다고 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이에 대해서 사과 의사를 표명한 거냐라고 확인을 하자 최 변호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이었죠.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런 발언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서 몸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청사 이외 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을 두고는 다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겠으나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건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청사에서 조사를 한다면 수천 명의 사람이 몰릴 수도 있고 보안 유지가 안 되면 경호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직 영부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에 협조하고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실 입장을 살펴보면 이 사과 표명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심정을 드러낸 것을 법률 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본인의 SNS에 영부인은 입이 없나 발이 없나 사과를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난 1월 보낸 문자 그대로 직접 국민 앞에 언론 앞에서 사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장난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과하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상황인데요.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해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고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내용을 보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서 청탁금지법으로만 처벌을 한다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그리고 공직자인 윤 대통령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검찰의 비공개 출장 조사 당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바 있습니다. 김 여사의 이른바 간접 사과, 변호인을 통한 사과로 인한 파장이 조금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수사가 대통령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대통령이 뭐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법적 위반이 됐다 뭐 이런 여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설령 만일 위반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뭐 또 탄핵 이럴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하도 탄핵이 요새 많이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의 영분이 직접 대면 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건 도저히 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명품백은 아마 이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여기 출두해가지고 받은 거는 명품백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의혹도 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거는 처벌 규정이 없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몰라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안의 핵심을 조금 벗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에 사과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할 만한 불편한 일을 한 사람과 그 사과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직접 이것이 사실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사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접적으로 국민한테 사과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게 뭐 받아들이고 말고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사과를 할 땐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피해가 그러니까 심적인 피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단계 그래서 그래야만 사과 여부의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직접 안 하고 대리 사과를 한다라면 사실은 사과의 주체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하는 측, 사과의 대상이 되는 측도 이거를 받아들이고 말고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확률이 높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로 이 본래적 의미의 사과가 갖는 어떤 그러한 효용성도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정치권의 정쟁 소식 보시다 보면 사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보는 이로 하여금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 경쟁 올림픽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핸드볼 봤어요? 못 봤습니다. 네. 자, 파리올림픽 시작을 했는데요. 손발이 맞아 이제 뭔 얘기를 하지. 물론 네. 개회식 자체는 오늘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 2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이미 시작한 종목부터 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전통의 메달 박스, 양궁 그리고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 핸드볼을 앞세운 우리 선수단 파리올림픽 산뜻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양궁 대표팀은 사실 이 대표팀 선발전이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역시나 우리 대표팀은 세계 최강답게 개인전과 단체전 1위를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이상에 도전하는 한국 양궁인데 오늘 랭킹 라운드에서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 5개 전 종목 1번 시드를 석권을 해서 금메달 싹쓸이 가능성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체 구기 종목으로 유일하게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핸드볼 독일의 23대 22 짜릿한 1점 차 재역전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파리올림픽에서 도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려 7,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알마다 선수가 시계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둑이 훈련장에 침입해서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표팀 측은 프랑스 측에 보안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이제 1차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화날 만한 게 그 당시 경기가 이제 90분이 끝나고 추가 시간 15분이 주어졌는데 마지막에 극장골이라고 하죠. 넣었지만 그 경기가 뭐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다가 2시간 뒤에 선수들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2시간 뒤에 경기가 재개돼서 한 3분 동안 더 뛰고 결국에 본인들 극장골이 취소되는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자, 말로 치고받는 정치 뉴스 보시다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저 8491님이 우영하나님 스포츠 얘기하시니까 완전 하이텐션 이러고.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티났나요? 근데 야, 그 어제 핸드볼 진짜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보진 네, 않았지만 네. 기분적으로 재밌었을 그럼요, 것 같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있는 게 독일 선수들은 이제 일부는 그러니까 이 외국이었는데 귀한 선수들인 것 같아요. 성을 이제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패밀리 네임을. 그게 독일 성이 아닌 게 많아요. 요즘 워낙 이주민들도 많고 터키계도 많잖아요. 독일 성이 아닌 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선수들만 전 민족주의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이게 지금 저탄소 올림픽이고 뭐가 어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버스 안에서 쓰러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더워서. 이 테러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게 하고 이 더운 여름에 창문 꼭꼭 닫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안은 그냥 찜통인 거죠.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만큼 덥지는 않습니다. 유럽이. 왜 그러냐면 습하질 않거든요. 여름에. 겨울에 습해요.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습하질 않으니까 그나마 좀 낫겠지만 어쨌든 버스 안에서 창문도 못 열고 이렇게 닫으면 야, 진짜 덥죠. 이거 좀 계속. 그래서 미국 선수단 뭐 에어컨 갖고 왔다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도난 사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국의 경찰 병력을 파견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찰이 거기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서 말들이 많잖아요. 뭐냐면 자기네들이 면피하기 위해서 외국의 경찰까지 요청했다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파리 올림픽이 아주 특이한 올림픽으로 저는 많이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골판지로 만든 침대? 네. 일본 도쿄올림픽 때 그랬었죠. 그런 걸로는 참 좋은 기억으로 될 수가 있는데 막 이렇게 더운데 그냥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과연 이게 어떤 올림픽으로 기억이 될지는 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덥게는 좀 하면은 선수들이 재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더워가지고. 참. 네. 예. 물론 파리 현지 시각 아침 10시 22분 현재 기준 18도입니다. 그리고 습도가 91%네요. 언제 기후도 바뀌었나? 네. 예? 오늘 비 와요 거기? 조금 이제 안 습하다고 하셨는데. 여름에 안 습해요. 제가 10년 동안 유럽에 살았는데. 저도 가본 기억이 있어서 안 습한 걸 아는데. 스페인 습해요 여름에? 안 습하죠. 안 습하죠. 네.
근데 왜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거. 네. 자, 다음 소식. 습한 그랬지. 얘기 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나도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예, 말씀하세요. 네, 습한 이야기 좀 해볼 네. 텐데요. 이번 주말 한반도가 이른바 습식 사우나에 갇힌 듯 무덥겠다라고 기상청이 전망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우리나라의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34도, 31도에서 36도 수준으로 예보됐다고 하는데요.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파리 온도가 18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6도 이상이 높은 건데요. 폭염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장마가 끝물로 가면서 사실 이렇게 끝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현재 한반도 북쪽 대기 상층으로는 티베트 고기압 그리고 남측 대기 하층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각각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으면 한여름 날씨가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습도가 높고 열을 머금은 양도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습도가 55%를 기준으로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체감기온이 1도씩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또 태풍 개미의 북상으로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고 있어서 들어오면서 가뜩이나 더운 한반도에 뜨거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엔 또 폭염뿐만 아니라 강한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토요일엔 5에서 80mm 그리고 일요일엔 5에서 40mm가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땐 또 시간당 30mm 이상 강하게 쏟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제발 그만 덥고 그만 습하고 그만 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이제 냉방기구가 구비가 잘 안 돼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요즘 날씨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프랑스 이 기후 쫙 봤는데 월요일부터는 30도, 33도, 31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비 온대잖아요. 19도, 저 91% 그니까 그렇죠. 아 진짜 놀랬네. 근데 진짜 너무 더워요.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 아니에요. 네. 전 믿질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네, 도끼에. 그냥 도끼죠. 네, 네. 예. 손도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도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너무 덥습니다. 목이 근데 너무 놀래서. 네. 근데 저는 진짜 이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휴식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제가 볼 때는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고 물도 많이 드시고. 아니 근데 와 진짜 조금만 걸어도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너무 더워요. 안 더워요? 저 너무 더워요. 저는 사우나 좋아하는데 이런 사우나는 원치 않습니다. 아 사우나 좋아해요? 네, 이런 사우나는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좀 남는데 노래 하나 하고 갈래요? 아니 분명 아까 28분 40초라고 네, 제가 전달받았고 시간이 남죠. 괜찮습니다. 아니 노래 하나 할 시간은 되는데 뭐. 갑자기 주말에다가 네? 주말이잖아요. 아 그렇죠. 주말이죠. 주말 동안 저희 YTN 라디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리고요. 94.5MHz 뉴스앤뮤직 저를 제외한 다른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 진짜 노래 잘해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확인 못하는 거 이렇게 마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Z 새마을금고에 뿌리는